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매우 우울합니다. 경제 성장은 1%대에 그치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올해 8분의 1로 급전직하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네, 정부는 침체 위기 돌파를 위해 수출과 투자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동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1.6%입니다. 한국은행 전망치 1.7%보다도 낮고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노무라 증권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을 빼면 가장 비관적입니다. 정부가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글로벌 경기 위축 탓에 성장 엔진인 수출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증가율도 기존 전망치 11%를 크게 밑도는 6.6%에 그치고 내년엔 아예 4.5% 줄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경기 돌파구가 안 보이니 올해 81만 개 늘어난 일자리가 내년엔 10만 개밖에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와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내년 발생한 투자 증가분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책 금융은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사상 최대 540조 원을 공급합니다. 다만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한은도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최소 상반기까지는 고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한 인상폭을 억제한다지만 천문학적 적자가 쌓인 전기, 가스 요금은 4년 내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요금을 올려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정부의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 올해 5.1%보다는 낮지만 올해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물가 오름세는 둔화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지만 원료비 폭등에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의 지속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6년도에 하여간 적자가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거고요. 정부는 시내버스, 전철,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꼭 올려야 하면 시기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고 조소득층 지원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올릴 계획입니다. 금리 상승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는 연 4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게 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내년 3월로 예정된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및 연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고 대학의 자율성을 늘리는 내용도 제시됐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거래가 안 돼 금융안정과 내수가 위태로워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부동산 세금과 금융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네, 이를 포함한 민생 대책들 이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 중 세금 분야는 취득, 보유, 양도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내년 5월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한 뒤 세법 자체를 고쳐 제도화합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배제가 논의 중인 가운데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에서 더 낮춥니다. 취득세도 8%인 2주택자는 1에서 3%인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12%에 달하는 3주택 이상도 3주택 4%, 4주택 이상 6%로 축소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사항인데 개정을 전제로 21일부로 소급 적용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양도 차익도 중과세 대상을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줄이고 1년 이상이면 중과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때 장려했다 없앤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되살립니다. 또 새 아파트를 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집 크기에 따라 취득세, 국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서울 등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30%까지 허용합니다. 집값 폭등기 도입된 과도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겁니다.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이제 전환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절차와 그리고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대책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80%를 적용하고 청년, 저소득층에게는 알뜰 교통카드 지원을 늘립니다. 통신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5G 요금제는 중간 요금제 외에 여러 구간으로 추가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네, 이처럼 부동산 세금 금융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남은 부동산 규제 지역도 더 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여전한 고금리 탓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시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게 수요가 많은 서울과 이들 지역을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건데 정부는 내년에 이 지역도 차례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 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역으론 최근 집값 낙폭이 큰 서울 노원, 도봉, 강북 등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가 거론됩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세금 완화도 주목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년 연장과 취득세 감면은 얼어붙은 시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체 상태인 미분양이 해소될 수가 있고 가격 하락폭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예상되는 만큼 세금 감면안으로 집값 하락 자체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세금 경감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